프리랜서는 소득을 정산받을 때 3.3%라는 세금을 떼고 받죠. 여기에 3%는 소득세고 0.3%는 지방소득세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결국 1년간의 프리랜서 소득을 계산한 소득세 결정세액과 이미 3%씩 떼어간 원천세를 비교를 해서 이미 떼어간 원천세가 더 크면 더 큰 만큼 환급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원천세가 결정세액보다 더 작으면 납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재문 세무사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3.3%를 떼고 소득을 받으시는 많은 프리랜서분들, 대다수 국세청의 모두 채움 서비스나 3.3, 토스 같은 플랫폼들을 통해서 세금 환급에 대한 많은 광고나 홍보를 접하게 되셨을 텐데요. 정말 재밌는 건 뭐 약간 다른 얘기긴 한데 각 플랫폼마다 환급 예상세액이 다른 경우도 있어요. 신기하시죠? 어쨌든 일단 세금 절약하시려면 프리랜서의 세금이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부터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프리랜서 세금은 어떻게 계산이 되고 어떻게 해야 환급을 더 받거나 납부를 적게 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연말정산이라고 들어보셨죠? 근로소득자분들이 회사에서 매년 2월에 연말정산 진행하시잖아요.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만을 가지고 소득세 신고를 해서 정산된 소득세 중에 이미 떼어간 세금이 소득세 계산된 금액보다 더 크면 환급을 받고 이미 떼어간 세금이 소득세 계산된 금액보다 적으면 추가로 납부를 하는 제도입니다. 연말정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예전에 올렸던 영상을 참고하시면 조금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프리랜서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이 연말정산의 사업소득자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프리랜서는 소득을 정산받을 때 3.3%라는 세금을 떼고 받죠. 여기에 3%는 소득세고 0.3%는 지방소득세입니다. 그리고 이걸 원천징수한다고 해서 원천세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렇게 먼저 뗀 원천세를 두고 저희가 5월에 다시 소득세 계산을 해보는 겁니다. 소득세 계산을 하는 방법은 프리랜서가 받는 세전금액인 총수익 금액이 있고요. 여기서 비용인 필요경비를 뺍니다. 그럼 사업소득 금액이 나옵니다. 여기 사업소득 금액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뺍니다. 그럼 과세표준이 계산이 되고요. 참고로 여기서 보험료 공제랑 주택자금 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경우에는 프리랜서는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다시 사업소득 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빼고 나온 과세표준에서 결국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오는데요. 산출세액에서 각종 세액공제가 적용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 결정세액이라는 금액이 산출이 됩니다. 세액공제에 대해서 약간 말씀을 드리자면 배당 세액공제와 근로소득세액공제, 그리고 특별세액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관련된 세액공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월세 세액공제 제외하고 나머지는 근로소득자와 동일하게 세액공제가 적용이 되고요. 참고로 프리랜서는 세액감면이 적용이 안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결정세액 그리고 기존에 3% 떼어갔던 원천세를 비교를 합니다. 여기서 원천세를 이미 납부한 세금이라고 해서 기납부세액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결국 1년간의 프리랜서 소득을 계산한 소득세 결정세액과 이미 3%씩 떼어간 원천세를 비교를 해서 이미 떼어간 원천세가 더 크면 더 큰 만큼 환급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원천세가 결정세액보다 더 작으면 납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과 굉장히 유사하죠. 이게 이해가 잘 되셨을지 모르겠네요. 결과적으로는 결정세액을 줄여야 환급을 많이 받겠죠. 왜냐면은 이미 떼어가는 원천세는 저희가 조절이 불가능해요. 소득을 지급받을 때 무조건 떼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결정세액을 줄이는 게 저희가 환급을 많이 받을 수 있거나 혹은 납부를 적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건데, 결정세액을 줄이려면 일단 계산할 때 들어가는 차감 항목인 필요경비, 비용을 여기서는 필요경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많이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저희가 부양가족을 잘 넣는다든지 아니면 기부금 영수증을 잘 챙긴다든지 이 정도 외에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습니다. 심지어 부양가족도 다른 가족 명의로 이미 들어가 있으면 중복으로 또 넣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필요경비, 비용을 많이 넣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필요경비는 어떻게 많이 넣을 수 있을까요? 일단 사업상 지출한 금액들을 잘 챙겨주셔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카드 내역과 각종 통장 지출 내역이 보통 비용 처리에 기반이 되거든요. 일단 뭐라도 지출한 내역이 있어야 저희가 비용 처리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카드를 얼마나 쓰는지가 프리랜서 세금 줄이는데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카카오페이나 토스페이 같은 결제대 행사를 통해서 지급한 통장 이체 내역도 꽤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프리랜서 특성상 사업자 번호가 없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나 계산서, 사업자 지출 증빙, 현금 영수증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체 내역을 기반으로 해서 지출과 관련된 증빙 서류를 잘 챙겨주셔야 됩니다. 상식적으로 거래명세표라든지 아니면은 뭐 거래 기록이라든지 지출했다는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면 아무래도 좋습니다. 실질과세 원칙상 비용 처리가 가능하니까 이 점 참고하시고요. 그럼 어떤 항목이 처리가 가능하냐? 내가 카드를 썼고 계좌 이체를 해서 지출을 했는데 내가 이렇게 지출한 것 중에서 비용 처리할 수 있는 항목이 어떤 게 있냐 물어보신다면, 첫 번째로는 건강보험료 납입 내역 가능하고요. 그리고 통신비, 전화비나 아니면 인터넷 사용료 같은 것들도 사업과 관련돼 있으면은 비용 처리 가능하고, 또 각종 자재나 소모품 구매비라든지 그리고 뭐 원재료 구매비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상품 매입 비용 이런 거 전부 다 가능하고요. 사업상 출장 가실 때 여비교통비 가능하시고, 경조사비를 포함한 접대비, 이 정도가 보통 통상적으로 프리랜서가 비용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을 거고요. 여기에 플러스로 논쟁거리가 될 수 있지만 지출로 인정되는 통상 내역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임대료, 두 번째는 자동차 관련 리스 렌탈료 혹은 감가상각
정상각비와 차량 유지비, 그리고 인건비 지급액, 요 세 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프리랜서는 인적시설이나 물적시설이 없는 사업소득자인 경우로 상정을 해서 그렇긴 한데요. 그래서 요 임대료나 인건비나 그리고 차량 같은 그런 고정자산과 인적시설이 있는 것이 과연 맞느냐라는 쟁점이 좀 있습니다. 따라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 잘 검토하시고 세무대리인과 잘 의논하셔서 비용 처리가 가능한 항목에 대한 자료를 잘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실질적으로는 이제 카드에 대한 내역도 많이 보지만 통장 내역을 바탕으로 해서 실제 거래 내역을 입증해가지고 비용 처리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 환급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5월 종합소득세 정산했던 세금 결정세액을 최대한 낮추는 게 중요하고 이걸 낮추기 위해서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필요용비를 최대한 반영을 해서 환급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대다수 세무대리인에게 신고대행 맡기거나 세무서 찾아가셔서 세금 신고하시는 프리랜서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납부나 환급세액의 결과가 나왔을 때 약간 왜 이렇게 나왔지? 이게 맞나? 답답하시지 않으셨을까 싶네요. 왜냐면은 자기랑 소득이 비슷한 이 친구는 세금이 더 많이 환급이 됐고 나는 더 적게 환급이 됐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궁금하신 적 많으시죠? 그러면은 사실상 무턱대고 세무대리인한테 원망할 수밖에 없거든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것들 판단하실 때 어떠한 기준으로 소득세 환급이 발생하는지 이런 것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지 않나 싶어서 이번 영상 준비했으니까요. 이번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이번 5월 종합소득세 잘 버티시고 소득세 신고 잘 진행하셔서 세금 폭탄 맞지 않게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재무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